네, 안녕하세요. 모아트 강남농부 유영관입니다. 자, 오늘도 모발이식 수술을 알려주마 세 번째 시리즈로 이번에는 사실 뭐 수술 전 후 주의사항 저번 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모발 상태에 대한 부분, 이 비절개에만 좀 해당하는 사항이긴 한데 절개법을 이제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굳이 삭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절개에만 해당하는 수술 전에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절개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가시면 루틴으로 듣게 되는 그런 수술 전 모발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절개 하러 가면은 무조건 삭발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예전에는 삭발로 하는 비절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이 내용이죠. 비절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부분 삭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투블러, 뭐 예전 분들은 이제 호섭이 머리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예 무삭발로 하실 건지, 이 네 가지를 갖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면 수술 받고 나서 바로 사회나 일상생활에 복귀하셨을 때 갑자기 삭발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랄 수도 있고, 무삭발을 한다고 해서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조금씩 티가 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서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수술 후에 티가 제일 덜 나게 되는 이 부분 삭발이 사실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그리고 여자분들 헤어라인 할 때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머리가 기시기 때문에 부분 삭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삭발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부분 삭발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낭수의 어떤 그 견적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하나짜리 모발도 들어가고 머리가 길기 때문에 부분 삭발을 해도 조금 더 얻어낼 수는 있지만, 남자분들의 일반적인 머리카락 길이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1500 모낭 단위 3000모까지가 부분 삭발로 할 수 있는 한계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가릴 머리가 있고, 또 바짝도 우리 바리깡이라고 불리는 이발 기구로 바짝 밀어버리는 그런 블럭형의 이렇게 가려지는 머리와 완전히 잘라버리는 머리를 사이사이 매치를 하기 때문에 양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모낭 이상의 대량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잘라놓은 부분에서 과다한 채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후에 머리를 길렀을 때 층해지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수술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 삭발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1500모낭 미만으로, 또 머리가 정상 밀도 되는 분들이 1500모낭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머리가 좀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1200, 1300 나오는 것도 부분 삭발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분 삭발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지만 다 되지 않는다는 거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삭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삭발을 해야 되는 경우, 삭발의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수술할 당시에 수술자로 하여금 탁 트인 시야, 수술 시야가 상당히 모발이식 수술에서 중요하고, 시야가 탁 트여서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리 부위 같은 그런 각도나 어떤 그 밀도, 높낮이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는 머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슬릿을 내고 심는 것보다는 삭발 상태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삭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 이렇게 모자 안 쓰고 갔을 땐 모르지만 벗었을 경우에 여기 이식 부위라든지 세치 부위가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약간 혐오 아닌 혐오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경만 쓰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편합니다. 머리 감고 여기하고 여기 살짝 떼어서 여기도 했는데, 여기 머리 감을 때 여기는 어차피 손을 못 대는데 2주 동안
이런데 머리가 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머리가 긴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삭발은 그런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 한 달 정도만 주변 시선에 대한 불편함을 좀 감수하신다면 삭발도 상당히 괜찮은 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또 편리성. 삭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아무래도 대량 이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고, 대량 이식하면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뿐더러 채취하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대량 이식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블럭으로 머리를 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500 모낭 단위의 채취 모낭이 한계가 있는 부분 삭발을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삭발을 하기에는 회사 가서 눈치가 너무 보여서 못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무삭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물론 한 2주 동안 상당히 좀 주변 시선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1500 이상의 많은 양의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투블럭, 2주 만에 불편함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2주 정도의 머리 길러서 옆에랑 뒤에 잘라놓은 부분 다듬으면 감쪽같거든요. 그래서 2주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근데 양을 많이 심어야 된다 하신 분이 투블럭을 많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뭐 장점은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무삭발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저렴하고, 삭발보다는 위화감이 덜하죠. 어떤 그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리고 채취 부위의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투블럭 삭발이. 뭐 사실 결과나 이런 부분은 4개 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투블럭을 제가 권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식 부분에 머리를 자르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겠고요. 앞부분에 탈모, 전두부 탈모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2000모낭 이상 견적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삭발. 무삭발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무삭발을 전문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좀 꽤 됐는데, 비용 빼고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죠. 수술을 전으로 티도 안 나고 모낭수에 제한도 없고, 삭발이나 무삭발이나 대량 이식할 때는 제가 2개를 다 해봐도 수술 후에 나오는 모낭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대량 이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술 결과 이런 부분에서 이 4가지 무삭발뿐 아니라 다 하시는데, 그래도 무삭발이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거는 바로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측면이나 구렛나루 이런 데를 하셨어요. 무삭발 하시면서 다른 데 하시면서 같이 하셨는데 무삭발 했지만 표가 나죠. 여기까지 가릴 수 있는 기존의 머리 기장이 없으면 무삭발도 티가 나긴 합니다. 근데 무삭발의 장점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가의 수술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술 전 준비 시간이 머리를 자르는 데만 1시간 정도 더 걸리고, 그리고 머리를 안 자르고 이식 부위에도 수술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씹는 시간은 비슷합니다만 채취 시간도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전후로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같은 모낭을 하셔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적인 차이는 삭발하고 무삭발의 차이가 이제 30% 정도 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양이 많은 많을수록 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삭발 하시고 나서 머리 관리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우리가 이 정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무삭발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좀 수술 후에 머리카락 엉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 4가지 저는 어떤 수술법을, 어떤 수술 전 머리 상태를 갖고 비절개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 비절개 수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삭발은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 수술 관리가 편하지만 수술 후에 어떤 혐오감을 주는 부분에서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부분 삭발은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나 그리고 수술 전에 티가 안 나는 최대 장점이 있으나 모낭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투블럭 삭발은 1500 모낭 단위 이상의 어느 정도의 대량의 시까지는 아니지만 3000모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 부분 삭발이 안 될 경우에 2주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수술법이 되겠고요. 무삭발은 어떤 제한도 없고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싼 그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 4가지 수술법에 대한 부분이 거의 균일하게,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3000모 미만에서는 부분 삭발을 절대적으로 반드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법을 받으셔도 수술 후에 6mm 이상의 후두부의 어떤 짧은 머리 하시더라도 티가 나지 않게 그리고 균일하게 시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모아트 위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수술법을 채택하시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삭발이 모낭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저희가 업로드 했을 때 밑에 질문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잘 때 빼고는 30분 이내에 보통 답변을 해드립니다. 30분 좀 심했나? 수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병원으로 아니면 저희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켄 모아트